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오늘은 남나산 이야기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남나산. 남나산은 제갈공명이 대충 뭐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인데 촉한 시대 때 맹획을 칠중칠금하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 지역이 바로 이 지금 시상반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맹자가 들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맹해, 맹연, 맹납, 맹고, 맹나 뭐 등등 맹자 들어가는 마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포랑족 왕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남나사는 제갈공명이 맹획을 잡았다 놨다 하는 그 상황에서 어, 딱 어느 산에 도착을 했는데 병사들이 눈병이 난 거예요. 막 눈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막 그런 눈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차를 심어서 종차 차를 심어서 그 차에서 나온 차입을 가지고 병사에 다려서 먹였더니 병사의 눈병이 났다라는 고사로부터 시작되는 데가 남나산입니다. 남쪽 남자에 찹쌀 나자를 쓰는데, 그래서 어, 맹 제갈공명의 고사가 있는 산이 이제 남나산인데요. 여기에는 주인이 아이니족입니다. 아이니족은 지난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니족이 란창강을 넘으면 아이니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을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니족이 아닌 아이니족, 쟤네들 분별을 해버렸죠. 예, 분별을 해서 지금도 하니족, 아이니족도 본인들이 하니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둘 다 아카라고 부릅니다. 아카인이라고 스스로는 부르고, 그리고 우리도 뭐 배달민족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그리고 과거에 중국 애들은 동이, 뭐 동쪽에 활잘 쏘는 오랑캐, 뭐 이렇게 중국 애들이 부르는 것과 스스로 부르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번 올림픽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어, 그뭐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활을 그 정도로 잘 쓰는 민족이고요. 남나사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를 그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이시에 가면 제갈공명이 여기 이제 도착해가지고 종차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딱 차입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공명 부채, 공작 털로 만든 그 부채를 딱 들고 있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남나산은 실제 가보면 해발 1200m 어간에 그 언덕에 길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2002년에 뚫린 길인데요. 그 전에는 그 옛날 라오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길이 아주 되게 멀리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저희는 가끔 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넘어가야 멍하이 멍송이라는 그 화주량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많이 타는 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홍에서 맹해, 멍하이로 가는 새로 뚫린 길을 갑니다. 이제 그 길이 징홍 해발 530m로부터 내리막 없이 계속 오르막으로 그냥 계속 올라오다가 언덕을 딱 넘는 그 언덕배기가 바로 남나산 입구입니다. 과거에는 남나산 입구에 중국 차 제일촌 남나산이라고 딱 현판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주 복잡한 입구가 아주 복잡해졌는데,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뚫릴 때 원래 그 길 어간에 그
그 800년 차왕수가 원래 남나산 차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채 징홍사람이 뽑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그 뿌리채 뽑혀서 간 게 어느 집에 다판으로 돼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제 그 차왕수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2002년 이후에 지정해 놓은 나무가 해발 1600m 계곡 안에 대략 한 10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하면서 위치해 있죠. 제가 2005년도에 운남을 가서 처음에는 운남 곤명 도매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운남에 도매시장이 한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매시장 2군데를 거의 뭐 매일 가면서 좋은 차 없을까? 좋은 차를 확인해 보자. 라고 그러면서 매일 차를 마셔봤는데 한국에서 마셨던 차들은 당시에는 이제 2000년 어간에는 중차패가 대세였고요. 그리고 대익패가 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관 차창 차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차패가 아니면 그 보이차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돼야만 보이차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갔기 때문에 저도 오래된 보이차를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곤명에서 차 관련된 신문을 딱 봤는데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온 차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외지에서 들어왔으면 운남보이차가 아닌 거를 운남보이차라고 팔 수도 있겠구나. 그럼 산지를 한번 가볼까? 라고 내려와서 처음 만났던 고차수가 바로 남나산 차왕수였습니다. 근데 너무 큰 거예요. 처음 딱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차나무는 허리쯤 와가지고 쪼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형 다원에서 계단식 재배형 다원에서 이렇게 따는 그런 차나무만 생각하고 갔다가 정말 그 밀려오는 환희심에 야,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다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시작으로 찝차를 한 대 사고 40만 킬로 넘게 달리고 폐차를 했는데 찝차를 한 대 사고 그 찝차를 몰고 운남 전역을 진짜 막 정신없이 막 달리면서 거의 뭐 사하라 다카르 랠리 하듯이 달렸습니다. 나름 비포장을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가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2천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갔다만 오면 100만 원씩 수리해가지고 이게 수리 비용이 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던 차인데 나중에는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뭐 나사는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다 반생이로 다 이렇게 묶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헤드도 다 나가가지고 그 믹스앤믹스 에폭시 믹스로 해가지고 헤드를 딱 붙였는데 그거 뭐 찰 때까지 썼고요. 그리고 하여간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홍메이라고 하는 찝 랭글러가 없었다면 찝차가 없었다면 야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사람이 갈 수 없는 길들도 뭐 다 극복하면서 갔었으니까요. 그 홍메이 실릴 만큼 찝차에 실릴 만큼의 차를 차산에 가서 가져오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만 가져오고 그랬던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남나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연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남나산에 딱 처음 갔을 때 그 헤이처 선생님을 뵀습니다. 그 우리 원래 그 아이니족은 이름이 2글자입니다. 2글자고 아버지의 뒷글자가 아들의 첫 글자, 그리고 내 손자의 첫 글자가 아버지의 뒷글자. 근데 헤이처니까 흑차인데 거물 흑자의 자동차 차입니다. 흑차 선생님이신데 그럼 이제 아들은 다른 이름이죠. 근데 아들이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들이 막 성씨를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다 같은 저 집성촌인데 어떤 집은 장씨고 어떤 집은 양씨,
어떤 집은 왕씨.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족보가 개족보가 돼버렸죠. 그 참 뭐 성씨를 바꾸나니까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성씨. 왜냐면 신분증에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자식도 어쩔 수 없이 그 성씨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뭐 하나의 성씨가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헤이처 형님 덕분에 그 보이차 고차수 보이차를 사실은 입문했습니다. 요 차가 우리 헤이처 선생님이 만드셨던 차고요. 스톳 석두채 아카 팔마 노전 로보 노박이죠. 박 우리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스토자이 아카 빠마 로보. 그래서 스토자이라고는 석두채 돌이 큰 돌이 있는 다른 동네에는 돌이 없는데 이 마을에 돌이 큰 게 있습니다. 석두채 아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이족 아이니족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카페에도 아카님이 계십니다. 아카가 만든 빠마 빠마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 우리도 옛날에 뭐 다리목 아니면 뭐 차부 뭐 그런 식으로 어디 지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남나산에 빠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빠마라는 곳이 가장 그 높은 곳이거든요. 이곳에 남방계 자순차가 있습니다. 남방계 자순차가 있어서 초창기에 제가 그 이 남방계 자순차를 따서 자조차라는 이름으로 사실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순차입니다. 자순차가 있고요. 남방계 자순차가 있고 그리고 로뽀는 뭐냐면 로뽀는 아카인들이 이야기할 때 차를 로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차나무 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도 차를 차라고 부르죠. 근데 이 아카인들은 이 차를 로뽀라고 불렀습니다. 로뽀. 그거를 그냥 음차에서 쓴 글자니까 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녹빗으로 차나무 오래된 차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등록 상표였고 제가 05, 06, 07년까지만 해도 요 차를 그대로 요 포장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제가 전해드리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제가 마셨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 맛의 기준이 된 차가 이 남나산 차인데요. 사실 초창기 차들이 되게 셌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만드는 장소의 문제 그리고 또 가옥 구조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의 문제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들고 08년 이후에 이제 제가 또 08년도에는 이런 포장지로 해가지고 제 포장지를 만들었죠. 07년도에도 포장지가 또 있습니다. 제 얼굴이 들어간 포장지가 있는데 금박으로 해가지고 쾌활 정경원이라는 글씨를 쓰고 그리고 노빙도 지역 차 기타 등등을 이렇게 그 포장지로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멍송, 포랑산, 남나산, 대설산이라고 하는 노빙도입니다. 노빙도. 대설산 동단의 맨 끝에 시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노빙도가 있는데요. 노빙도에서 또 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무정산에 있는 고산 그리고 혁등 그리고 유락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 포장지에 뒤에 누가 어느 산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예, 뭐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08년 이후에는 09년 이후에는 제가 요 죽순 포장으로 해서 포장을 했고 정경원 남나산이라고 이건 2019년도 차인데요. 이런 포장으로 해서 전했죠. 요 죽순 포장은 한국과 중국에 디자인 특허가 돼 있는 죽순 포장이고요.
개별 포장인데 쾌활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포장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특허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제가 요 포장을 싸서 그분들 그 상표를 제가 화인으로 찍어가지고 전해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안심하고 전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하여간 그런 이력이 있는 남나산 차입니다. 남나산 초창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차산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뱀입니다. 나무 위에 뱀이 있어요. 청사. 뱀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 위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제가 물린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동네 분들이 물리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자동차로 한 3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그냥 그 진원까지 날라가지고 그분을 병원에 가서 다행히 그 손을 끊질 않았는데 보자마자 그냥 끈으로 묶었죠. 피 안 통할 정도로. 여기 손을 자르더라도 이거 독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활용도가 대단하시죠. 그 뱀은 머리만 잘린 채 다음날 아침 5시에 열리는 시장에 매물로 나가서 팔려 나갔습니다. 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하고 그랬을 건데 하여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뱀보다 더 무서웠던 게 모기입니다. 모기하고 그리고 벌레인데 이게 벌레에 물리기만 하면 되게 한 3일간 되게 가렵습니다. 그냥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가렵습니다. 그럼 이후에 일주일 동안 뭐가 생기냐면 수포가 생기는데 거의 뭐 새끼손가락 뭐 반마디만한 수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수포를 가만 놔두면 이게 자다가 가려워서 긁거든요. 그럼 터지거든요. 터지면 한 석 달 동안 이게 안 아뭅니다. 그리고 도끼가 세서 그런데 안 아무는데 그러다 어떻게 딱쟁이가 하나 지면 딱쟁이가 한 석 달 만에 만들어지면 이게 상처가 3년 갑니다. 그 자국이 시꺼먼 자국이. 그래서 차산에 가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리에 검은 상처들이 되게 많습니다. 검은 반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저를 도와서 차산에 오셨던 분들도 또 되게 많이 물리셨어요. 물론 이제 그 갤러리처럼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숙박을 산에서 하지 않고 그 대도시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이거 물리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냥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버티겠는데 침낭도 태워버렸어요. 침낭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려서 그 침낭을 물에다가 빨아도 안 돼, 일주일을 담가놔도 안 돼,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남나산 그러면은 이제 그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많은데 대나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대척점에 있는 그 대나무는 첨죽이라고 불리우는 그 텐주라고 불리우는 아주 단맛이 나는 대나무와 쿠죽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주 쓴맛이 나는 대나무입니다. 쓴맛이 나는 대나무는 처음에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저 죽순이 올라오면 그거 빨리 더 크기 전에 잘라다가 그 불에다 구워가지고 밥처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천죽은 그냥 놔둡니다. 쫙 자라게 놔둔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정글도로 배 가지고 오면 위에 마디는 너무 얇으니까 이제 쳐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한 5마디 정도를 쓰는데 그 5마디를 잘라다가 뭘 만드냐면 대나무 죽통차를 만듭니다. 과거에 아카 그 아이니족 같은 경우에 그 산에 열대우림의 산 속에서 살면서 차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그 대나무 통에다 집어넣고 수증기에 세운 차를 집어넣고 다진 다음에 불에 구우면 대나무 안에 있는 천죽 안에 있는 그
그 국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한약 재료입니다. 한약 재료인데 그 한약 재료가 위를 보호하는 한약 재료거든요. 그 재료가 버무려져서 이 차를 마시면 위장에 아주 좋은 거예요. 보이차가 동초 강목에 위장에 좋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대나무의 중력까지 그 국물을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력까지 합해졌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 죽통차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그 다 칼로 다 쳐내가지고 요 껍데기 없는 걸 보관해야 오래 갑니다. 껍데기 채 보관하면 나중에 탕하고 터지거든요.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종이로 싸서 요렇게 보관하죠. 요게 이제 죽통차입니다. 죽통차의 완성된 모양인데 2010년, 11년, 12년 그 어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건조기에 건조하지 않고 자연 건조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대나무 벌레들이 거기가 표피도 없고 그리고 단향도 나고 하니까 거기다가 다 이게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들이 그 대나무를 빠각빠각 다 먹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죽질 않습니다. 이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이 6개월을 놔둬야 죽습니다. 그전에는 동면 상태로 있다가 안 죽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뭐 나무는 먹질 않는데 그 대나무는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를 먹는데 우리나라 대나무에 혹시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봐 그 이후에는 만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년 전에 만들어놨던 죽통차고요. 그리고 그 죽통차를 이제 남나산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남나산 차들은 차들 중에 그렇죠. 그 제일 큰 차왕수. 보통 2007년까지만 해도 그 나무를 800년 차왕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니까 800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이라는 숫자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자동차에는 6이라는 숫자가 많은 차를 최고로 치고요. 류류순순이라고 해서 아주 순리대로 안전하게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8은 파차이 파파파 그러니까 뭐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800년 차나무라고 붙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 한 1000년 정도 된 차나무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업을 해보면 3, 400년 정도 된 차나무에서 그 한 번 체업되는 양은 한 500g 정도의 마른 잎이 나옵니다. 한 그루에서. 근데 1000년 정도 된 차나무는 최하 2.5kg에서 많게는 5kg 정도의 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칠자병차 7편 또는 14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파사 차왕수가 남나산 차왕수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비등한데 그 차왕수에서 한 3kg 정도 체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kg니까 8편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8편 조금 더 만들어지는데 그렇고 그리고 백행 지역에 있는 차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은 5분의 1로 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북해기선 아래쪽에 있는 차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해발 2000m 미만이다 보니까 4분의 2 생잎 4kg라면 마른 잎 1kg가 만들어지는데 해발고도 2300m 이상 지역은 5kg를 체업해야만 1kg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다른데 1000년 정도 된 거는 뭐 3kg에서 5kg, 2.5kg에서 5kg 어간이 마른 차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000년 된 차나무들은 좀 많이 나옵니다. 2000년 10kg 어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800년 된 차나무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20kg 어간이 나옵니다. 국가 공인차왕수 같은 경우에 2800년 공인차왕수 얼가즈 같은 경우에 15kg 600g을 저희가 체업을 했는데요. 체업을 해서 만들었죠. 직접 만들었는데 2016년
만들었고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었고, 그리고 남나산 차왕수는 하여튼은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이게 국가 보호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해 지역에서 관리관들이 계속 나와 체크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또 차왕제를 지내고 그리고 또 차 체업을 하고 해서 저는 이게 국가 보호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따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2015년 어느 날 그 차왕수 주인이 딜인데, 이제 부인이 딜인데 저하고 동갑이어서, 아 딜이야, 야 저 차왕수 저거 민간인이 체험 못하냐? 그랬더니 작년에 광서성 사람이 체육회 갔는데, 아 그래? 야 그럼 내가 다음에 하면 안 되니? 내가 돈 줄게. 내 예약금 지금 줄게. 그리고 예약금을 바로 주고 제가 2016년에 체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체업을 했죠. 올해도 체업을 했고 2019년 그리고 21년 쾌활 정경원의 이름으로 체업을 했습니다. 2020년도 저희가 체업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줬는데 나무가 죽을 것 같아서 사실 2020년은 체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남나산 이 만들던 차창을 이제 짓다가 2019년에 저를 10년 넘게 도와준 리핑이와 헤어지면서 그 땅과 집을 무상 증여를 해줬는데, 해주면서 이제 관리해야 될 차밭을 그동안 저 거의 10년 넘게 도와줬던 러량이에게 이제는 러량이 니네 집에서 좀 만들자, 그렇게 돼서 러량이가 이제 만들어 주는데, 불도장을 이 친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남나 차왕이라는 불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 거는 그 불도장이 남나 차왕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남나산 차왕수가 아닙니다. 3, 400년 된 러량인의 집 차와, 그리고 저희가 10년 임대했던 남나산 차밭에서 체협한 차를 차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하셔야 되고, 뭐 다른 연도 뭐 2019년까지만 해도 그냥 남나산 남나라고만 찍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남나라고 찍혀 있는데 2020년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로 일일이 끝까지 확인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남나산 하면 헤이처 선생님이시죠. 헤이처 선생님이 초창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사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또 그 따르고 잘 따르고 했던 리핑이, 그리고 또 러량이 내 집에서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카페와 블로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처 선생님이 2012년에 제가 이제 모시고 한국을 왔었습니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여러 좋은 인연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계시는 뭐 보름 동안 전국을 투어하면서, 서울에서는 열암 송정희 선생님께서 그 저희 좋은 보이차 쾌활, 호적 보이차 쾌활 한자로도 써주시고 한글로도 써주시고, 그리고 정경원, 이건 중국 등록 3편인데 그 글씨도 써주셨던 열암 송정희 선생님, 현대건설의 현대를 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삼성도 예전에 한자로 썼을 때 그 한자가 바로 열암 송정희 선생님 글씨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에게는 2002 독일 월드컵, 그 2002년인가 2000년인가 독일 월드컵 때 투혼, 나이키에 이렇게 써있던 투혼, 공을 차듯이 사람이 달려나가는 그 투혼 글씨도 더 유명하시죠. 하여간 열암 송정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찾아뵙는다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당장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로라도 안부를 꼭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해처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당대 명필의 휘호를 또 받아 가셨고요. 그리고 문경에 가서는 문경료
천한봉 선생님을 뵀습니다. 두 분 진짜 평생을 그 도공으로 살아오신 그리고 또 진짜 일가를 이루신 천한봉 선생님과 그리고 또 헤이처 선생님의 만남은 진짜 보이차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대표하는 진짜 천왕이시죠. 예. 그런 분의 만남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많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뭐 동국대에서는 또 강의도 또 하셨고 그리고 경주에 가가지고는 불국사를 또 둘러보셨고 그리고 거제도 또 부산 부산을 가서 우리 또 그 보이차 쾌화 보이차 아주 매니아이신 청해님을 또 뵙고 아드님과 같이 식사도 했고요. 거제도 가서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도 그냥 뭐 너무 좋았고요. 거제도 가서도 몽돌 해변도 갔고 그리고 거제도 거제 선비님께서 또 그 닭을 준비하셨는데 왜냐하면 아이니족의 전통이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해줍니다. 닭을 해주는데 반드시 머리를 그 손님께 드립니다. 또 그거를 또 아셔가지고 닭을 잡았는데 머리를 별도로 헤이처 선생님께 드렸죠. 최고의 경의입니다. 경의. 왜냐하면 닭은 벼슬도 있고 부리도 있다 보니까 지, 신, 충용의 네 가지를 충족하는 그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있고 딱 부리로 딱 쪼듯이 용맹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신, 충용 하여튼간 그런 그 느낌의 그런 대접을 융숭하게 받으셨고요. 거제도에서도 또 휴성님 댁에서 또 많은 분들과 좋은 차를 다담을 했던 게 벌써 거의 9년 전인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제도를 지나서 또 남원도 갔고요. 남원에 가서 우리 소방관 친구의 융성한 대접과 뭐 하여튼간 남원 분들의 아주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께서 뭐 작고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어머님과 헤이처 선생님이 또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셨고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우리가 정모를 과거에 했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몇 년간 못 했는데요. 정모를 하는데 그 전날 오산에 계신 그또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께서 프린터를 그냥 다음날 쓸 프린터를 밤에 그냥 바로 뽑아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좋은 식사 대접도 해주셨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 천명한 형님께서 또 롯데호텔에서 뷔페도 또 이렇게 또 해주셨고 그리고 한 대충 100분 넘게 모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손 교수님께서 또 그 헤이처 선생님 그 노래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제가 요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IF4미는 아이니족의 대표 민요입니다. 来，不好意思啊。啊也不迷啊路老来些，呀帮家米呀拉下来些，啊不叫米啊为话来些为我啊为我嘞。老那也那后也子，啊那也有后也子，啊也破壁啊路老来买，家帮家米边拉下来嘛，啊不叫米啊为话
들으셨나요? 너무 좋습니다. 그때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이처 선생님은 그 현재 그 칠순을 넘기셨어요. 70대 이제 중반. 아직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남나산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서 여러 다인들 차를 만드는 친구들의 모범이 돼주시고 계십니다. 하여간 그 헤이처 선생님, 그렇죠. 헤이처 선생님 또 딸이 있고 손녀가 있는데 손녀 딸입니다. 손녀 딸인데 이제 태어났을 때 진짜 이딴만 했는데 다 이제 알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뭐 그렇죠. 예전에는 그 뭐 금값이 샀을 때 그 핸드폰 열쇠고리 뭐 45,000원 정도밖에 안 해. 48,000원 뭐 그때 이제 사가지고 가서 인연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목걸이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핸드폰에 절대 안 달고 목걸이나 아니면 뭐 진짜 그 소중한 그런 데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나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네, 이제 무음으로 잠시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복을 또 사서 갔는데 갈 때마다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한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키가 컸는데도 그 짧은 한복을 계속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난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나산 뭐 모든 차산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과거에 포장이 다 안 돼 있었어요. 다 흙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다 이게 그 내리막이 없는 계속 오르막길들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고 비가 잘못해가지고 고여 있거나 그러면은 뭐 사륜 집차 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타이어에 흙이 점점 붙어가지고 이게 그냥 점점 커집니다. 그런 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런 고립된 차산을 2015년 어강까지 그런 차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설명드릴 백행 중산 차산이라든가 그럼 뭐 에레산이라든가 그런 그 산들을 가는 그런 동영상과 사진들이 있는데 뭐 대단했죠. 뭐 남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리핑인데 리핑이가 그래도 열심히 저를 도와줬어요. 도와줬고 중학교 졸업하고 저 이제 이제 학교를 더 안 갔죠. 안 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차산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뭐 당시에 한 달 봉급이 400위안, 500위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10만 원도 안 됐는데 그걸 받고 일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집을 짓기 위해서 고차수밭을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차수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차수밭은 우리가 임대를 하고 그리고 차밭을 또 자기네 차밭 바로 옆에 있는 차밭을 사서 그 차밭에 이제 저희가 그 초재소나 차창을 등록할 곳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9년 도와줬기 때문에 9년 차 됐을 때는 자동차를 한 대를 사줬죠. 왜냐하면 이제 리핑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남자가 자동차는 있어야 애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 빨리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차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줬었고 그리고 우리는 봄일밖에 하지 않지만 1년 내내 봉급을 그래도 10,000위안 이상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목표가 40,000위안 주는 거였는데 목표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줬더니 아마 자기가 나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름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땅을 팔면 뭐 20년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생기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가 읽어주고 가르쳐줬었어야 되는데 그 닭을 아니, 그 거위를 그냥 잡아버린 꼴이 돼버렸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길 바랍니다. 리핑. 그리고 차산에 가끔 이제 그 2월이 되면 냉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매년 오는 건 아닌데 어쩔 때는 뭐 그냥 뭐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비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나무가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그 Let it go, let it go. 그 아이스 여왕이 나타난 것처럼 그냥 주변이 다 얼음이 돼버려요. 얼음 땡. 차나무고 뭐고 전부 다 얼어가지고 재배용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파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고차수는 뭐 냉해를 거의 안 입습니다. 그것도 희한해요. 예, 그래서 냉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박이에요. 우박. 우박이 떨어지면 주먹만한 우박은 제가 못 봤는데 돌멩이만한 우박은 많이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골프공만한 우박들. 그건 좀 많이 봤는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박살이 납니다. 나무 웬만한 나뭇가지들은 다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파리들도 다 빵꾸나거나 다 떨어져 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한 우박이 지나가도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혹독함이 더 강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혹독함을 견뎌낸 고차수야말로 정말 대단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나산이 이제 뭐 남나산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못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남나산 올라가서 석두채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 그 석두채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온 변화가 가장 심한 곳, 중국에서 낙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벼락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가지고 뭐 며칠 여름에 며칠 대기하시면 벼락 끝내주게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렇고 또 남나산 그렇죠. 수공이죠 수공. 그래서 저희 차는 수공차이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집에서는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안 했습니다. 멍송도 손이 부르틀 정도로 손으로 다 비벼서 다 만들고요. 남나산도 손으로 다 비벼가지고 만듭니다. 기계 들어오는 순간 그 집과는 하질 않았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다 했었고 그리고 그렇네요. 남나산 남나산 그렇죠. 남나산 얘기하면 또 러량이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러량이 참 시집 가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아직 애가 없는데 올해는 다산하길 바래 러량. 남편도 너무너무 착한 남편을 얻었고요. 둘이 결혼하기 전에 한 몇 년간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했고 왜 결혼식 안 해? 그러면은 지금도 오빠가 안 왔는데 어떻게 결혼식 해? 이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남나산 차왕수 그리고 백행중산의 2800년 차왕수를 체험할 때 항상 러량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걸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남나산 차 같은 경우에는 러량이가 직접 가공을 했습니다. 살청도 저 대신 살청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는 했는데 없는 2020년, 21년 러량이가 참 열심히 해줘서 이번 기회에 더 고맙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헤이처 선생님의 노래
러량이의 체협할 때의 노래를 들으면서 남나산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좋다, 행복하다를 외치시는 매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